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다 잘 접속하셨을까요? 저는 금일 진행을 맡게 된 건강과학교육센터 이경입니다. 우선 강의 시작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는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어 크롬 사용을 권장드리며 개인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음성과 영상 속도의 차이, 영상 끊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의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며 유튜브 로그인을 하셔야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이 가능하오니 로그인 후 강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강의 종료 후 하단 URL에 만족도 조사지도 함께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1차 시 정상 사춘기와 성적수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소아성장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사수님께 감사드리며 금일 강의해 주실 정인혁 교수님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차의과대학원에서 의학 석사를 취득하셨습니다. 분당 차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전임의를 거쳐 현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럼 정인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사춘기와 성조숙증에 대해서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정상 사춘기에 대해서, 그리고 성조숙증이 어떻게 진단되는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조숙증이 아마 주변에 이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에 있는 특히 여아들에게는 많은 아이들 최근에 진단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자료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이고요. 사실 제가 최근에 여기에 관해서 좀 더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후에 2020년대까지를 봐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에 발표하신 연구를 봐도 2004년, 우리나라 자료죠. 2004년 이후에 지속적 증가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후 10년간도 왜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는지 여전히 저희들이 원인을 밝히려고 다양한 연구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것저것 가설들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뚜렷한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전 지구적인 어떤 현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하실 점은 여자들은 워낙 많으니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발생률에 대해서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20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편이긴 한데, 이 아래쪽에 보이는 이 진한 빨간색 그래프가 남자아이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비율로 따지면 여자아이들이 몇 배 증가한다 보다 남자아이들에서 훨씬 더 많은 비율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후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여자애들에게만 미치던 현상이 이제는 남자들에게도 분명히 적지 않은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일반적인 성조숙증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목을 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는 빨간색, 자주색 표 모양이 일반적으로 정상적 성장을 할 때의 여자아이들의 키 모양입니다. 하지만 파란색 그래프는 어떤 성조숙증에 걸려 있거나 혹은 비만이나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성장이 방해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일찍 크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어린 나이에 빨리 성장 속도가 증가하는 게 보이긴 하지만, 빨리 컸기 때문에 최종 신장이 빨리 멈추는, 그러니까 성장판이 빨리 닫히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고, 이런 결과가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는 질환이 성조숙증이 되겠습니다. 여자아이를 봤을 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보통 145에서 155 정도가 최종 신장으로 되는 경우가 평균적인 거고, 이제 질환에 걸린 경우에 치료를 받으면 161이니까 우리나라 평균 신장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1995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면은 이제 성조숙증이 막 치료가 되기 시작했던 그 직후의 시점인데요. 그 이전에는 성조숙증이라는 진단명이 있는 건, 질병이 있는 건 알았지만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미국 데이터이긴 한데, 그 당시 기준으로는 여자애들은 치료하지 않았을 때 평균 150에서 153 사이 정도, 남자애들도 150에서 160 사이 정도가 최종 신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조숙증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로 정상적인 성장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성조숙증에 걸린 아이들은
치료를 해야 한다라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아이를 치료해야 될 것인가 배경 연구를 해야 하는데, 우선 초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조숙증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사실은 사춘기의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초경입니다. 거의 150년, 200년간의 연구를 보시면 1800년대에는 평균 한 17세 정도가 초경을 했었다고 하면 근 150에서 200년 동안 거의 한 5년 가까이 그 연령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후에도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공교롭게도 이 1840년, 18세기가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 지구적으로 어떤 공해 같은 현상들이 올라갔었고, 이때부터 우리는 밤을 빼앗겼습니다. 전구가 나오면서 더 이상 수면에 대해서는 수면이 방해가 되었고, 이때부터 어떤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비만이라는 새로운 질병에 조금씩 노출되기 시작했죠. 최초에는 성인들이 비만한 것 위주로 나타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비만하게 되는 현상들이 점점점 퍼져나가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초경을 빠르게 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춘기가 더 빨라지는 성조숙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저희들은 환경적 요소를 현재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가장 지대한 영향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적 요소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집안에 어머니나 아버님이 그러니까 정상이지만 사춘기가 좀 빨랐다라는 가정은 분명히 자녀에게도 그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한참 유행했던 게, 이제 초경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때 아이가 40kg가 넘지 않는데 왜 초경을 하죠? 라고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연구에서는 47.8kg가 넘어야만이 이제 초경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최근 추가적인 데이터들이 좀 더 자세한 데이터들이 관찰이 되면서 체지방량 23.5% 정도가 넘으면 초경이 가능하다 쪽에 이론이 좀 더 무게를 싣고 있고요. 사실 이론이라는 건 모든 애들한테 동일하게 똑같이 100%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팻이 많은 경우에 초경이 가능하다라는 쪽의 이론이 더 요즘에는 무게를 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를 보는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2학년, 1학년인데 정말로 초경을 해서 왔고 아이는 정말 빼빼 마른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황당해 하실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주변에 인터넷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은 뭐 30kg 혹은 40kg가 넘어야 초경한다고 하는데 왜 이러냐라고 오시거든요. 근데 어머니들 생각해 보시면 성인들에서도 이런 일이 그러니까 성인들에서도 마른 비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이분은 보기에는 체중이 그렇게 나가지 않는데 실제로 인바디 검사 같은 것들에서 체성분을 살펴보면 사실은 말랐지만 거의 절반 이상이 지방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서는 활동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들에서도 실제로 아무리 말랐지만 체중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아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체중을 구성하고 있는 비율이 지방량이 23.2%가 넘어가면 초경이 가능하다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아서, 마른 아이라고 해서 사춘기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키에 대한 부분이 워낙 강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을 치료할 것인가를 돌아볼 때 우리나라 최종 신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2004년, 2007년,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후의 데이터, 2020년이나 최근에 이거는 코시스라는 우리나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에서 가져온 표인데요. 2000년대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가 지금 너무 작아 보인다, 당연히 치료해야 되지 않느냐, 요즘 애들은 TV에 나온 애들 보면 옛날보다 분명히 더 큰 것 같은데 꼭 치료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전혀 평균 성장, 그러니까 최종 신장의 증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후의 데이터들을 보시면 아이들이 일찍 크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급성장 시기가 한 1, 2년 정도 앞서가 좀 땡겨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학년이나 3학년 때 벌써 다른 아이들은 조금씩 급성장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이는 좀 늦게 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비교를 할 때 내 아이만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작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평균 데이터를 보시면 이 데이터는 계속 추적이 되고 있으니까 추후에도 한번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평균적인 키에는 더 이상 더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상이, 사춘기가 빨라지는 질병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럼 우선 정상은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정상적으로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건 우리 뇌 가운데, 머리 한가운데 있는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신호를 줘서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성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면 이제 남자는 고안에서 여자는 난소에서 성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춘기가, 그러니까 성호르몬이 나오는 게 사춘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춘기가 시작이 될 때쯤에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는 또 다른 변화가 이제 부신에서 안드로겐이라는 다른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얘가 하는 대표적인 일이 뭐 머리에 기름이 많이 난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이제 기름 물질이 분비되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고도 하시고, 그리고 겨드랑이 털이나 음모 같은 채모들이 분비되기 시작하는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사건들은 여성 호르몬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뭐 음모가 벌써 한 가닥이 나고 있어요. 아니면 겨드랑이 털이 한 가닥이 시작됐어요. 라고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물론 저희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사춘기 때쯤 일어난 사건이니까 주의해서 봐야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성호르몬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검사를 해서 확실한 결과를 얻으시면 되겠고요.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유전적인 게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는 5살 정도인 경우에도 원래는 요 부신 호르몬이 막 이렇게 분비되려면은 여기 끝에 보이는 망상층이라는 게 이제 발달을 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표시되기로는 이제 12살 이후로 되어 있는데, 어떤 집안은 이게 훨씬 빨라서 5살 때부터 나타나는 집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겨드랑이 냄새 같은 것들은 유전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겨드랑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우리 아이도 그럴까 봐 걱정이 된다. 자녀도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이게 유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꼭 사춘기 이후에 벌어지지는 않고요. 빨리 오는 경우에는 집안에 따라서는 5살 때부터도 뭐 겨드랑이 냄새 혹은 음모나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작됐다고 해서 무조건 사춘기냐,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고 하나씩 검사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춘기 때에 나타나는 이벤트, 그 증상들을 보면은 유방 발달이 가장 중요하고, 이건 여성 호르몬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초경은 이제 유방 발달 이후에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가슴이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 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자궁이 커져요. 그러면 자궁이 최소한 그 여성 호르몬의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적셔져야, 그러니까 자궁이 2년 정도의 성장 기간을 가져야 그 다음에 초경을 할 수 있는 자궁으로 됩니다. 그래서 한 10세 이후에, 그러니까 한 2년 정도의 텀을 두고 가슴 발달부터 초경까지는 2년 후로 정상적인 과정을 생각하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이때쯤에 성호르몬이 하는 일은 아니지만 앞에 말씀드린 뭐 음모, 채모가 발달하기 시작한다든지 음모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정자 형성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초경과 거의 비슷한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에 있어서도 거의 3년 정도가 이제 사춘기인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고환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뒤에서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그 고환이 커지는 기간이 거의 2년에서 3년 정도는 커야 그 이후에 이제 몽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 조금 고환이 커졌으니까 당장 이 아이의 사춘기가 끝난 것처럼, 혹은 유방이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당장 내일 초경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과정들은 첫 번째 이벤트고요. 사춘기는 여자에서는 보통 2년, 남자에서는 보통 3년 정도 일어나는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사춘기를 접근하실 때는 좀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성장을 보면은 앞에 뭐 태아기, 유아기에 이제 어린 시절을 지나가는 거고, 소아기가 지나가면서 이때 이제 소아기가 지나면서 이제 사춘기라는 성장이 오는데, 여기에 써 있는 숫자들이 조금 이제 너무 그 18세, 14세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뒤쪽으로 가 있긴 한데요. 현재는 소아기가 이것보다는 좀 더 어린 시절에 끝나고,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질환을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여자아이들은 8세부터, 남자아이들은 9세부터 사춘기가 시작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사춘기가 시작을 하면 이 12에서 16세의 키가 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춘기가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은 2년 동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거의 4년의 시간이긴 한데 2년 동안 20에서 25cm,
남자는 25에서 30cm 정도를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표인데요. 사춘기 때가 와야, 그러니까 성호르몬이 나와야,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한번 돌아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성호르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성호르몬이 나와야 아이들이 급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든 갑상선 호르몬이든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 제일 기본적인 이런 호르몬들은 어린 시절, 태아기부터 쭉 나오고 있었고, 사춘기가 되면 달라지는 게 성호르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급성장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보다 좀 더 빨리 이게 성장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여자아이가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그래프입니다. 좀 더 빨리 남자애들보다 2년 정도 먼저 급성장기가 오는 거고, 남자애들은 여자애들보다 평균적으로 한 2년 후에 급성장기가 오고, 요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이 시기, 요 2년이나 3년 정도 되는 요 시기가 사춘기인데, 이때 많이 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안 큽니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직 사춘기가 오지 않은 아이면 사춘기가 와야 쑥쑥 큰다, 그러니까 성호르몬들이 나와야 쑥쑥 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성장은 어떤 요소들이 그러면 영향을 주는가 보시면은 제일 큰 건 유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제일 많이 설명을 드리는 건, 만약에 어떤 분이 한 명은 딸이고 한 명은 아들, 이렇게 그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따님은 아들보다 음식도 덜 먹이고 교육도 덜 시키고 운동도 덜 시키고 그러실 거냐. 왜냐면 남자애들이 여자애들보다 큰 거를 당연시하게 받아들이시거든요. 만약에 유전의 영향이 없다면, 우리가 환경으로서 모든 키가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아들과 딸을 놓고 봤을 때 똑같이 교육시키고 똑같이 먹였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까 초반에 제가 보여드렸던 표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평균 신장이 거의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뭐 먹는 수준이 거의 비슷해서 그러느냐라고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영양 상태는 훨씬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뭐 칼로리 같은 부분에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은 정말 엄청난 칼로리들이 더 많이 먹고 있는 시대로 점점 진입하고 있죠. 오히려 서양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신장에 큰 변화가 없다는 건 그만큼 유전이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운동, 영양, 질병, 수면, 스트레스.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영양과 수면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볼 때 여자아이들은 15년간의 성장기를 거쳐서 최종 신장이 나오는 거고, 남자아이들은 뼈나이 기준입니다. 17년간의 성장을 거쳐서 최종 신장이 나오는데, 그 15년, 17년간 꾸준히 어떤 영양을 주었는지, 그러니까 섭취를 했는지, 그리고 꾸준히 어떤 수면을 취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규칙적인 생활을 했는지가 최종적으로 키로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사춘기가 빨리 오면, 그리고 영양이 너무 과잉해서 잘못 먹여서 비만하게 되면 키를 많이 낮추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사춘기에 나타나는 변화를 보시면 이때부터 이제 생리학적으로는 수정 능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고, 성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시기이고, 특히 심적인 변화가 크고, 이때가 급성장이 나타납니다. 신체적인 변화를 보시면 남자 아이들은 9세부터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3학년부터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환 크기가 4cc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은 엄마나 아빠 엄지손가락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가 4cc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통 고환은 타원형으로 생겼거든요. 긴 방향이 2.5cm 이상으로 커지기 시작을 하면 이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시작하나 보다. 근데 워낙 미세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점점점 커져서 최종적으로는 거의 한 25cc 이상으로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는 처음에는 음경의 크기도 커지기 시작을 하고 채모도 발달하고, 그러면서 남자애들은 사춘기 후반 쪽에 급성장이 찾아오고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슴 발달이 여성 호르몬 나오면서 첫 시작인데, 사춘기 초반에 급성장을 합니다. 많이 크는 시점이 이때 오고, 그게 채모 발달, 초경, 이런 식의 순서로 사춘기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성장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9세부터는 정상의 시기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성조숙증을 보는 게 9세 이전이면 성조숙증, 여자애도 8세 이전이면 성조숙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춘기 반달 단계에서 아무래도 여자애들이 남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여자애들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가슴 모양이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A는 이제 아무런 발달의 변화가 없는 거고요. B로 넘어갈 때 이게 살 때문이냐 아니면은 이때쯤부터 멍울이 잡히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변화라도 최근에는 워낙 유병률, 그러니까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시는 게 맞고, 우리 아이는 좀 뚱뚱하니까 체중이 좀 나가니까 멍울이 안 잡히면 그냥 안심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자주 발견이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요즘에는 워낙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오는 것 같다. 아무리 체중 때문에 뭐 나오는 거라고 의심이 되더라도 일단은 의심하고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래프입니다. 성장 속도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사춘기가 들어가고 나서 사춘기 초반에 여자애들은 급성장기가 찾아오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중반 넘어가서 후반이죠. 중후반에 급성장기가 찾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 사춘기 성조숙증이라고 진단을 하거든요. 조숙이라는 단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단어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진단명입니다. 그래서 조숙증이라는 건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춘기는 누구한테나 와야 되잖아요. 그게 빨리 왔을 경우에 우리가 조숙이라고 진단하는 거지, 어떤 다른 질환처럼 무슨 당뇨나 이런 것처럼 어떤 기관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게 빨리 오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질환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림은 참고로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 성장판에 대한 그래프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손바닥 쪽의 뼈라고 생각하시면, 손목 쪽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손목 쪽에 있는 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태어난 아이들은 이게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뼈 모양들이 하나하나 생겨가요. 여기 이 모양보다는 여기에 좀 더 뼈 개수도 많아지고 있고 크기도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뼈가 점점 자라나고 있고 이게 모양을 갖춰가는 것, 그러니까 성장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 모양들과 정도를 보고 이제 뼈의 나이를 예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뼈 나이는 이렇게 뼈들의 변화를 보고 이 아이가 몇 살입니다. 이렇게 뼈 나이 몇 살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고요.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자애들은 8세 이전 유방 발달 시작이 성조숙증입니다. 8세 이후부터,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가슴이 나오는 건 정상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처 정보를 얻지 못하다가 아이가 4학년 이전에 초경을 한다고 그러면 얘는 성조숙증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10살 이전에 초경을 하는 경우엔 비정상인 거고요. 하지만 4학년 후반부터 초경을 하는 건 정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10살 이후에는 정상적 초경으로, 약간 조기 사춘기이긴 한데, 조기란 뜻은 그냥 사춘기가 빨리 왔다는 정도이지 질병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면은 정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2학년 이전에 가슴 발달에 경계를 하셔야 되고,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3학년 이전부터 고환이 커지기 시작하네 그러면은 이제 성조숙증 아니야 걱정을 하고, 이런 아이들은 병원에서 한번 진료를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병원에 오시면 요 파란색까지가 4cc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정도가 이제 보통 성인 엄지손가락 제일 끝마디 있잖아요. 그 정도, 화면에 보이시죠? 요 정도가 보통 4cc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후에 점점점 커지는 게 남자아이들의 사춘기 진행입니다. 그리고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표에서도 거의 200에서 250년간 진행됐던 초경 나이가 점점점 어려지지만 원인은 모릅니다, 정말로. 아직까지는 그냥 전 지구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뭐 아마존에 가도 그렇고요, 아프리카에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명과 어떻게 떨어진 생활들을 하시는 분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최선은 최대한 빨리 진단을 하고, 어쨌든 치료 방법은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하자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조숙증의 원인을 보시면 원인을 모르는 게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 가끔 가다가 이제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양이라든지 혹은 뇌에서 성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양이 있을 때 이렇게 성조숙증이 생길 수 있고, 남자에서도 절반 정도는 원인을 모르고 나머지는 뇌 질환이라든지 혹은 여기는 이제 역시 난소, 그러니까 고환 종양과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부위에
어떤 다른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그 성호르몬을 분비하는 병들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런 종양에 관련된 것들은 워낙 드물기도 하고요. 증상도 워낙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얘네들은 제외를 하고 오늘은 특발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조숙증의 진단 방법은 가장 최초에는 당연히 언제부터 가슴이 나왔나요? 혹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남자의 고환이 언제부터 커졌을까? 이런 시기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갑자기 남들보다 많이 큰 것 같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또래 어울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이가 원래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보다도 우리 아이가 훨씬 더 차이가 날 정도로 최근에 많이 크고 있다. 이런 일들이 뭐 6개월, 지속적으로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이럴 때는 혹시라도 가슴 발달이나 고환 발달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성조숙증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워낙 아버님들은 대부분 모르세요. 자기가 언제 사춘기가 왔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들이 나는 초경이 4학년 혹은 그 이전에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고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가족력은 상당히 강력한 진단의 가장 강력한 클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찰을 해서 아이가 뭐 가슴 발달이 있는지, 그리고 키가 확 큰 건 없는지, 그리고 이제 몸무게 측정은 대개는 사춘기에 들어가면 식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른 변화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워낙 잘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안 먹던 애라도, 혹은 잘 먹던 애라도 최근 들어서 식욕이 더 많이 늘고 있어요. 이런 변화들도 역시 성호르몬에 의한 변화일 수 있으니 간과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고환 크기 같은 걸 측정해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나이를 찍는데 이게 뭐 왼쪽 손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제 다른 그 강의나 이런 데서 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넌 더미넌트 핸드라고 해서 쓰지 않는 손을 찍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을 찍는 게 맞고 왼손잡이면 오른손을 찍는 게 맞는데 비교해 보면 그게 의미 있을 정도로 엄청 큰 차이가 나진 않으니까 어느 쪽 손을 찍어도 정확하게 진단이 된다라고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정밀 검사, 그러니까 GnRH 자극 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진 평가를 하는 거고, 그 추가적으로 혹시 이 아이에게 다른 것들이 의심이 되면, 뭐 종양이나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면 이런 추가적인 검사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뼈나기 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림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뼈 마디 사이사이 이렇게 빈 공간이 있던 걸 혹시 관찰하셨을 텐데요. 이게 열려 있으면 이게 성장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뼈가 자라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15세, 여자아이 15세 이상, 남자아이 17세 이상이 된 뼈에서는 빈 공간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뼈에서 연결된 부위가 아예 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성장판이 닫혔을 때,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진행될 때의 그 과정을 보고 이 아이는 몇 살입니다. 뼈 나이가 몇 살입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종적인 확진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하고 성호르몬 검사를 해서 기본적으로도 성호르몬이, 그러니까 이건 자극 검사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최초에 체열하는 검사일 텐데 거기에서도 성호르몬들이 올라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이제 자극 검사를 하고요. 자극 검사는 한 번 체열하는 검사가 아니고 보통 병원마다 조금 세팅이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은 2시간 정도 체열을 하고 30분 간격으로 체열을 합니다. 그래서 GnRH라는 거는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약물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 약물을 아이 몸에다가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입하기 전 상태에서 영분 체열을 한 다음에 주입 후구 30분, 1시간, 뭐 90분, 120분까지 이렇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15분이나 혹은 30분 간격으로 체열을 해서 그 중에 이제 성선 자극 호르몬이 5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 아이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뭐 초등학교 1학년인데 호르몬이, 그러니까 자극 검사에서 호르몬이 7이나 8이 나왔다 그러면 1학년짜리가 지금 사춘기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조숙한 거죠. 1학년인데, 그러니까 보통 2학년 이후에 와야 되는 일이,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에 2학년 이후에 와야 되는 일이 2학년 이전에 벌써 사춘기 들어갔으니까 조숙하다라고 진단을 하고 치료에 대한 상담을 이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원인이 애매하다고 판단이 되면 뇌 MRI 검사나 혹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고환이나 난소에 대한 평가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성장판 검사와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성소수증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성소수증 치료의 목적은 정상적 성장을 획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상 사춘기 시작 연령이 될 때까지 2차 성징을 멈추게 해서 이 호르몬 주사를 맞는 동안에는 사춘기가 진행하지 않게 하다가 정상적 시기가 되면 다시 성호르몬이 나오게 해서 사춘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해주겠다가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 중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골성숙을 천천히 해주기 때문에 키를 조금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약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부모 하나의 정서적 불안,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성적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그렇죠. 주변의 또래와 다르다는 걸 인식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불안이 되고 불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정서 발달이 방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변의 아이들과 비슷한 시기로 성호르몬의 방출을 뒤로 밀어줌으로 해서 남들과 달라서 오는 그런 불안감들을 좀 줄여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뭐 마찬가지 얘기지만 임신 가능성의 예방, 생식 능력의 보전, 그리고 빠른 초경으로 인한 어떤 불이익.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입니다. 너무 어린 시절에 초경을 하게 되면요,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같은 것들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들로부터, 그러니까 여성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성조숙증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성조숙증 치료의 대상은 이러한 진단이 된 아이들이 당연히 질환 치료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지연 치료는 이제 그러니까 진단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어떤 다른 부수적인 이득을 위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선택적인 방법인데요. 뼈 나이가 너무 앞서가 있다는 뜻은 최종 신장이 너무 작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의사와 상담 후에 좀 더 뼈 나이를 천천히 가게 해서 아이의 키를 한번 커보게 해보겠다. 이런 치료를 선택할 수가 있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사춘기 징후가 빨리 나타났다는 건 성조숙증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일 거고, 예상 체중기가 현저히 작을 경우는 이제 정상보다 현저히 작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럴 때도 키를 높이기 위해서 성조숙증 치료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불안이나 그리고 예민함 같은 것들이죠.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정신과 상담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일 텐데, 그럴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워낙 예민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민함이 100% 성호르몬 때문은 아닙니다. 일부가 성호르몬 때문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나 예민하니까 성호르몬 억제를 하면 그런 것들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는 있겠지만 완전히 그거를 예민한 걸 없애버릴 수 있을 수준 정도로 가는 경우는 경험상 한 명도 없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정도를 살짝 낮출 수 있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했을 때 치료를 하게 되는데, 현재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4주에 한 번, 혹은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성조숙증에 관련된 치료제를 투여함으로써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초성은 오늘은 말씀드리진 않는 걸로, 이건 다른 수술이나 다른 방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4주 혹은 3개월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게 되면 일단은 성호르몬 농도가 완전히 낮아집니다. 아까는 5 이상이면 사춘기 진행 수준으로 본다고 자극검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게 당연히 4 혹은 4 미만으로 대부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성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까 처음에 정상적 성장을 설명드릴 때 성장 호르몬이든 갑상선 호르몬이든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성호르몬이 나오면 급성장을 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성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돌려놓은 거기 때문에 키 성장 속도가 사춘기 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가 감소한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뼈 나이가 천천히 가게 됐고, 예상 성인 키가 증가하는 거는 이제 치료 시작 시점에 따라서,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성조숙증 치료를 하면 키가 더 큰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교육
그러니까 교육 기회가 저희들이 적은 것도 있긴 하지만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너무 이걸 악용해서 잘못된 정보가 많이 퍼진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조숙증 치료만으로 우리 아이가 확실히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여자의 경우에는 6살 이전에 이 치료를 시작을 해야 성조숙증 치료만으로 키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8세부터 정상 사춘기이기 때문에 2학년부터가 정상 사춘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년으로 말씀드리면 여자아이인데 1학년에 성조숙증을 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원래 예상하는 신장보다 더 클 수 있지 않느냐라고 기대하실 수 있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2학년 때가 정상적 사춘기 시작이고 그러면은 한 1년 정도 안쪽에 약간 빨라서 이제 1학년 때 그 여자아이가 성조숙증 치료를 시작했다고 하면 그 아이는 최종 신장을 그냥 한 보존하는 정도, 예를 들어서 최종 신장이 한 155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1학년 정도에 치료를 시작하면 한 155 정도 전후죠. 이제 예상이니까요. 그 정도를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그보다 그 정상 연령, 그러니까 8세보다 한 2년 정도 이전에, 한 6세니까 아마 유치원일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다닐 때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경우에는 성조숙증 치료만으로도 예상 신장보다, 예를 들어서 치료 시작 당시에 뭐 한 155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성조숙증 치료 하나만으로도 한 2, 3cm 정도 이득을 봅니다. 그러면은 성조숙증 치료만 해서 뭐 157이나 158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조숙증 치료를 마치 키를 더 키우기 위한 치료로 오인을 해서 하시는 경우가, 그리고 악용이라기보다는 좀 안심을 하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어쨌든 그 키 정도라도 보장이 되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키에 대해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치료로 선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달리 평가를 해야 되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지금 단순히 그냥 2학년, 1학년, 유치원생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뼈 나이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하셔서 단순히 이 치료만으로도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원하는 신장, 그러니까 원하는 신장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예상되는 신장보다 좀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 치료하면 키가 더 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는 잘못된 정보를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게 되면 가슴이 나왔던 게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경험상 한 3분의 1 정도에서는 가슴이 그냥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 평가를 해보면 성호르몬 나오지 않고 있고 성장판 진행도 천천히 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에서는 유방이 없어지긴 하지만 한 3분의 1 정도에서는 그냥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정도여서 무조건 유방이 남아있으니까 우리 아이 치료 잘못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와 뼈 나이를 보면서 피드백을 주고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조숙증 치료제는 치료를 끝내고 나면 보통은 3개월 이후가 마지막 주사를 마치고 나서 3개월 전후로 해서 정상적인 성호르몬 분비 발달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여자의 기준으로는 이제 14개월에서 16개월 정도, 그때부터 성호르몬이, 그러니까 주사 치료를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성호르몬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자궁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초경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초경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임신이 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식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개는 체질량, 그러니까 비만하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치료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뚱뚱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그렇진 않고 성장 속도가 조금 더뎌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이가 이 사춘기라는 시점은,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한참 치료를 하는 그 나이는 아이들의 식욕이 폭발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사춘기가 정상적으로 온 애들은 먹었던 영양들이 전부 다 키로 가니까 아무래도 살로 좀 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뿐이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밀도가 좀 낮아져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걱정들이 있었는데 이건 의학적인 걱정이었는데요. 대부분 2년 내에 완전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많은 데이터가 확인했기 때문에 성조숙증 주사를 맞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 표준 성장 곡선이고 구글 해보시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몇 등 정도 되는지, 그리고 갑자기 확 크는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참고로 여기에 넣어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말씀드린 앞의 내용의 반복입니다. 8세 이전에 가슴이 나올 때, 9세 이전에 성기가 커지기 시작할 때, 이건 좀 늦은 시기이긴 하지만 이제 만 10세 이전에 월경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당연히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조숙증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은 현재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비만한 아이들이 분명히 성조숙증에 잘 걸립니다. 그래서 규칙적 생활 습관 더하기 이제 영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잉 영양이 잘못됐다는 거고요. 우리가 하루 3끼 먹는 밥이야 당연히 충실히 지켜주셔야 되지만, 뭐 편의점에 가가지고 중간중간에 자꾸 간식을 먹는다든지, 혹은 정상적인 끼니 때 엄마 아빠와 함께 이렇게 골고루 먹는 식단이 아니고 잘못된 음식들로 끼니를 자꾸 때운다든지 하는 식의 문제는 당연히 성조숙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 그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는 정기적인, 그러니까 규칙적 생활 습관을 위해서 하하 스마일 건강이라고 해서 해마다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하나씩만 잠깐만 읽어드리면, 하루 8시간 이상 푹 자는 것, 정말 수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규칙적 생활에서. 그리고 최소한 30분 이상 운동해보자. 근데 사실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우리 아이가 키를 클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키를 크자고 하는 운동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운동량은요,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매일 1시간입니다. 그리고 1시간 운동하는 동안에 운동 강도는 중등도 이상을 말하는데, 중등도 이상이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 아이 이름이 뭐 명우인데, 명우야 1시간 정도 운동이 끝난 다음에 명우야 노래 불러봐라고 했을 때 동해 아빠 못 부르겠어요. 이 정도가 중등도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막 끝난 다음에 헉헉거리고 있어야 될 정도가 중등도이고요. 사실 그 이상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키 크는데 좋겠죠. 그러면은 고강도 운동이 될 텐데, 그 정도는 1시간 운동하고 나서 명우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못 합니다. 저쪽에서 한참 숨 고르고 있으니까, 헉헉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가 정상적인 우리 아이들에게, 성장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운동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한 얘기지만 스마트폰, 컴퓨터, TV 사용을 줄이자, 이걸 2시간 이내로 하자라는 게 미국 소아청소년 가이드라인에 나올 정도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량을 충분히, 햇빛을 쐬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건강한 식단으로 하루 3끼를 꼭 챙기기, 이 5가지를 충실히 지키는 게 성조숙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선생님께서 채팅창에 기재하시고 저희 방송에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채팅창에 보여지는 대화 순서는 개인의 유튜브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저 질문 올라와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선생님께서 제가 최근 저성장을 고민하는 어느 어머니께서 월 1회 주사 맞는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니 성조숙증 치료제를 말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8세 이전에 저신장증 치료를 위해 성조숙증 치료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 월 1회 맞는 성장 호르몬 주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도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만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거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성조숙증 치료제를 말하는 게 맞고, 8세 이전에 저신장증이라는 것도 진단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신장증이 있다면 8세 이전이 아니고, 뭐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더 어린 나이에도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저신장 치료를 위해서 성조숙증 치료를 하는 거는 아까 제가 강의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키를 키우기 위해서 성조숙증을 선택을 한다면 일단 목적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좀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는 게 맞고, 정말 저 경우에 저에게 8세 이전이고 성장판이 뭐 2년 혹은 3년 이상 이렇게 앞서가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조숙증 치료를 하면서 뭐 성장 호르몬 치료까지 병행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서 이제 어머니들끼리 말씀을 하실 때는 자세한 뒷배경은 다 빼버리고, 우리 아이는 8살인데
성조숙증 치료를 키가 크기 위해서 하고 있어. 이렇게만 서로 전달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단순히 옆집 아이는 만 8세가 안 됐는데 키 크기 위해서 성조숙증 치료하니까 우리 애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잘못된 경우입니다. 이거는 그 아이 검사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일반적으로 성조숙증 치료 시작 시기가 언제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거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학년인 것 같습니다. 1학년에서 유치원 후반부 정도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남자아이들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제일 많은 경우가 이제 2, 3학년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기준이 작년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도 옛날부터 성조숙증 진단 기준이 바뀐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강의를 할 때 우리나라 그 국민건강보험 체계 하에서는 여자아이들은 만 9세까지 보험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8세 11개월 12개월 30일까지도 보험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교과서적으로는 8세 이전, 7세 12개월까지, 그러니까 7세 12개월이 넘어가면 이제 정상사춘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가 약간 늦게 인지를 하신다든지 뭐 검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그러니까 그 8세 때는 조금 긴가민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사 자체를 뭐 8세 1개월이나 2개월에 해서 이 아이는 아마도 검사 결과상 8세 이전에 사춘기가 진행된 게 맞는 것 같은데, 진단 시기가 8세 이후, 그러니까 8세에서 9세 사이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자애들한테는 3학년 정도의 초등학교 나이가 될 텐데,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아이들까지 구제해주자는 목적으로 8세에서 9세까지 성조숙증에 대한 보험을 해줬었습니다. 남자도 같은 기준으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치료를 했었었는데, 작년 초부터,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죠. 올해 초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8세 이후에 진단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지금은 보겠다라고 나오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나이 때는 아까 보여드린 표에서도 8세 이후는 조기 사춘기에 해당을 해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최종 신장이나 정상적 성장 발달을 생각할 때 치료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그런데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진료 보시는 선생님과 당연히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워낙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 보니,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강의들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어머니들이 워낙 스마트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까지, 늦게까지 이렇게 진단을 미루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적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7세 이전에, 그러니까 여자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남자애들은 8세 이전에, 그러니까 여자아이 2학년 이전이 되겠죠. 그리고 3학년, 그러니까 남자애는 3학년 이전이 될 텐데, 그때 대개는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질병의 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이전으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메란 선생님께서 청소년기 여학생이 임플라논 같은 호르몬 제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요즘 많다고 합니다. 안전상의 문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청소년기 기준이 사춘기가 완전히 끝난 그러니까 초경이 다 하고 월경을 하고 있는 상황일지, 그러니까 저거는 아마 그런 상황이니까 쓰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당연히 정상적 사춘기가 끝나지 않은 아이라고 그러면은 사용하면 안 되고요. 예, 이게 정상적 성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상적 성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후라고 그러면 그게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서 안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단은 그 시기가 좀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은영 선생님께서 남자의 경우 군대에서도 컸어요 라는 말을 흔치 않게 듣습니다. 남자의 키는 언제까지 클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정말 진료실에서 많이 듣고, 그러니까 어머니들한테는 제가 아버님이 오시면 이렇게 대답은 안 드리지만 이건 남자의 허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빠를 믿으시면 안 돼요라고 여기에 대부분 여자 선생님들이 오셨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키는요. 이 성장판이 닫히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5년 이전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물론 성조숙증이라는 진단명도 있었고 치료도 했지만 아직 그렇게 대중화되진 않았었고 그 당시에 성장판도 그렇게 많이 찍지 않았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보통 중학교를 거치면서 대부분 다 큽니다. 성장판 기준으로 남자애들 만 17세, 그러니까 뼈 나이 17세가 되면 다 큰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는 컸어라고 끝까지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제 40대, 50대 넘어가서 정기 검사, 그러니까 검진을 하시면 나는 키가 줄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창 군대 가기라든지 아니면은 고등학교 후반부에가 남자애들 입장에서는 정말 운동 많이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똑바로 섰을 때 이렇게 좀 말랑말랑하게 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이 척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라고 하죠. 디스크가 33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조직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40, 50대 돼서 나 키가 줄었어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탈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33개가 있으니까 탈수가 돼서 뭐 1mm씩만 줄어들어도 2, 3cm의 키가 줄어든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운동 많이 하는, 군대 가서 정말 매일 삽질하고 뭐 이렇게 군대에서 총 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을 하잖아요. 매일 구보도 하고. 그러면은 몸 안에 수분을 꽉꽉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장기는 특히나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33개 척수들이 말랑말랑한 조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뭐 1, 2mm씩만 커져도 거의 2, 3cm가 클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밖에서 측정을 해보면 키가 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장판이 길어진 건 아니에요. 성장판이 다 크는 시점은 대개는 고등학교 초반 때 정도면 거의 다 닫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년에 거의 한 10,000명 정도를 보거든요. 그리고 한 10년째 이제 진료를 보고 있는데 10년 동안 딱 2명 봤습니다. 고3 때까지 남자아이고 성장판이 열려있는 경우가 단 2명 있었어요. 그러면 주변의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정말 10만 명에 2명 일어나는 일을 그러니까 흔한 일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경우죠. 남자분들이 대부분 허세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물론 그런 경우가 우리 아이에게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는데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J 선생님께서 성조숙증과 성장호르몬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이 치료는 전혀 별개의 치료이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조숙증이 있어서 특히 이제 아까 초반에 제가 6세, 그러니까 그 성조숙증 치료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6세 이전에 혹은 남자들 같은 기준으로는 7세 이전이죠. 그런 아이들은 성조숙증이 혹시라도 진단이 되면 평균적으로 보면은 남자아이들은 거의 15cm 가까이를 손해볼 수가 있고요. 여자아이들도 거의 10cm 가까이를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일단 성조숙증이 진단됐다는 건 이미 키에 그만큼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성조숙증 치료만으로 다 보상이 되느냐?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키에 대한 손해가 많이 극심하다라고 판단되는 아이들이라면 성장 호르몬 치료를 같이 합니다. 예,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 학교 중학생, 남학생들도 성조숙증 주사 치료를 많이 받더라고요.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라고 한다면 뭐 키든 아니면 사춘기를 늦추든 당연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성조숙증 치료는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은 뭐 거의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꽤 높은 퍼센트입니다. 90% 가까이가 억제가 확실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키에 대한 효과일지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그리고 중학생인데 한다고 하면 아마 치료 거의 끝 무렵이 아닐까 하거나 아니면 중학생 초반이겠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송수연 선생님께서 초경 시작 후 무배란 시기에도 키가 클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초경을 하면 성장판이 닫힌다라고 잘못 아시는 분이 있는데 반대입니다. 성장판이 닫힐 때쯤 초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친구분들 물어보시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10명 중에 한두 분은 나는 초경하고 많이 컸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초경은 키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성장판이 열렸으면 키가 커요. 무배란식이라고 해도 성장판이 열려있으면 당연히 키가 클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종에서 주변에 보면은 10명 중에 8분, 거의 8분 이상이죠. 8명, 9명은
초경할 때쯤 성장판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경을 하면 그때부터 닫히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거의 안 크죠. 거의 최종 신장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무배란 시기라든지 혹은 뭐 초경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키에 절대적 영향,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키가 결정이 되는 건 아니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장판이 닫히기 시작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성장판은 그냥 이해하실 때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장판이 닫혀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판이 다 열려 있다가 여자의 경우에는 초경할 때쯤 머리부터 이제 닫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닫히면 이제 아예 안 크는, 완전히 키가 고정이 되는 시점이 오는데 그 기간이 보통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가 지금 초경을 했고 초경할 때쯤이 뭐 성장판 찍어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대충 이때쯤 성장판이 닫히기 시작했거니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한 2년 동안 이제 더 클 텐데 한 5cm 정도 더 전후로 더 큰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잘 큰 애가 좀 더 당연히 잘 클 텐데 지금 160에 초경했다 그러면은 10명 중에 한 8, 9명 정도는 한 165 정도 2년 후에 그러면 이제 최종 신장이 되겠거니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애는 그보다 좀 더 클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추정욱 선생님께서 운동을 많이 해도 근육만 늘고 살이 잘 안 빠지는데 이유가 뭘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는 조금 살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살이 근육과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늘고 있으니까 살이 찌고 있는 거겠죠. 이게 인바디 검사상 아마 운동을 했을 때 근육량이 늘어나고 지방량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면 그치,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국가에서도 잘못 광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운동을 하는 건 살을 빼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살 빼려고 운동한다고 하면, 정말 올림픽 나갈 수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인정을 하겠는데, 먹는 걸 바꾸셔야 합니다. 정말 먹는 걸 바꾸지 않고 내가 살을 빼겠어라고 얘기하는 건, 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내일 100점 맞을래랑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살을 빼야지. 이건 성인이고 알고 똑같은 얘기예요. 먹는 걸 바꾸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간식 다 먹을 거 먹는데 살이 왜 안 빠지지? 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그 관계를 잘못,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죠, 이거는요, 사회가. 그래서 이거는 다시, 그러니까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살을 빼시려면, 그러니까 지방을 줄이시려면 먹는 걸 바꾸십시오. 네, 다음으로는 성조숙증의 초기 증상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나요? 원래 키가 큰 여아인 경우 신체적 성장과 성숙도 변화 외에 어떤 정서적, 행동적 징후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초기 증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성조숙증이 워낙 드물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죠. 아무래도 정상이 되고 훨씬 많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10명 중에 1명이 예전이라고 그러면 10명 중에 3명까지도 지금은 성조숙증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자애들한테는요. 그래서 저게 신체적 변화, 그러니까 갑자기 키가 큰다, 혹은 갑자기 식욕이 늘어난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얘가 요즘에 너무 예민해요. 라고 하는 것들도 성조숙증의 초기 증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조숙증 치료를 종료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정상적 성장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성장을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판 뼈 나이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주요이고요. 대부분은 뼈 나이 12살 전후죠. 12살 전후로 해서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 시기가 치료하다 보면 아이들마다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 때부터 시작 지점이 너무 달라서 그래요. 어떤 애들은 이미 뼈 나이가 너무나 많이 진행된 다음에 오기 때문에 얘 마음 같아서는 그쵸. 그 시기에 따라서 최종 신장의 종료 시점이 좀 달라지고 일반적 기준을 밖에 지금 대답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전문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가장 많이 클 수 있는 시점에 치료를 종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엄마가 성조숙증이어서 아들의 성조숙증을 걱정되는 경우 뼈 나이 측정은 언제부터 가능한 걸까요? 현재 100분위 기준으로 작은 편입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위 기준으로 겉으로 보이는 키가 작다고 해서 뼈 나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성조숙증이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이제 3학년 이전이죠. 남자애라고 그러면요. 조숙증이라는 건 이제 그 이전이니까. 근데 워낙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애들 20명, 25명 진단될 때 남자애는 1명 진단되는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빠르셨다고 하니까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뭐 1, 2학년 때 이럴 때 한번 뭐 성장판 정도나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사춘기에 대한 평가 정도 해보시는 건 권고사항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홍채영 선생님께서 보건실에서 성조숙중 아이를 상담할 때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숙증이 의심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현재 치료하고 있는 경우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가 그냥 성조숙증이 의심된다고 하면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멍울이 만져지는지 혹은 가슴 모양의 변화가 있는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대개는 보건 선생님이 여성분인 경우가 많으니까 고안을 보자 뭐 이렇게 하긴 어려울 것 같고, 집에다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 엄지손가락보다 혹은 그 고환의 크기를 재서 2.5cm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상담을 하신다는 건 벌써 아이가 예민해져서 뭐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것 아니야? 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다른 아이들과 좀 정서적으로 분리가 되려고 내 몸의 어떤 다른 신체적 변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선 처음에는 그 정도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채팅창에 공지 드린 대로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보건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차 시 소아 내분비 교육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강의해주신 정인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아성장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향후 보다 나은 교육 내용으로 거듭나고자 만족도 설문조사 마련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단의 URL을 클릭하셔서 만족도 조사지 작성 부탁드리며 만족도 조사지에 들어가셔야 할 금일 강의 참여 확인도 가능합니다. 강의 자료는 지적재산으로 공식적인 허가 없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